자, 여기 있는 요걸 모델링 할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명령어는 렉탱글하고 그 다음에 푸시앤풀 밖에는 없습니다. 자, 먼저 렉탱글로 사각형을 만듭니다. 바닥이네요. 300, 30. 그 다음 푸시앤풀 690.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이번에 화살표를 눌러봅시다.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고 300, 690. 푸시앤풀 30. 어떤가요? 두 개가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그죠? 왼쪽에 있는 거는 바닥을 그려서 위로 돌출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앞면을 만들어서 30mm 돌출한 거고. 근데 결론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모델링하는 방법이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한 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 자체를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룹 작업입니다. 그룹핑이요. 자, 트리플 클릭하고 오른 버튼을 눌러보시면 바로 여기 메이크 그룹, 메이크 컴포넌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메이크 그룹입니다. 메이크 그룹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객체가 나와요. 자, 그룹을 풀 때는 익스플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익스플로드 하시면 그룹이 풀려요. 그럼 그룹한 것과 그룹하지 않은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푸시앤풀로 이렇게 끄집어내 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쪽도 사각형을 그렸고 푸시앤풀로 끄집어내 봤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왼쪽 것은 이렇게 길이 방향과 그러니까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이 따로따로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요.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오른쪽 거, 얘네들은 다 한 개로 붙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룹을 하지 않으면, 모델링 할 때 그룹을 하지 않으면 서로 이렇게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할 때 이동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위아래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품별로 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트리플 클릭하고 반드시 메이크 그룹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을 볼까요? 자, 이렇게요. 540, 300. 역시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얘를 복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 그 다음 중간에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중간. 자, 중간 잡기가 애매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대해서 미드 포인트를 찾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다음 역시 미드 포인트를 찾습니다. 여기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른 방법이요. 자, 선택합니다. 이동 툴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제. 자, 이렇게 놓고 나누기 2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겠죠. 삭제.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렉탱글. 항상 방향을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방향을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00에 콤마 600 푸시앤풀 30 엔터.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쪽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렉탱글 화살표 눌러서 방향 지정하고 300 아니구나 600이군요.
600, 690. 자, 그 다음 잘 보시면 이렇게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할까요? 옵셋 30mm. 이렇게요.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그쵸? 상판을 받치고 있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테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어딜 보시냐면 바로 여기. 얘네들이 치수라고 했습니다. 얘가 치수, 얘도 문자, 얘도 문자입니다. 치수 같은 경우가 이제 점 2개를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 2개를 찍으면 이렇게 문자가, 아니, 치수가 딸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치수 기입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치수 기입 한번 해보시죠. 중간에 여기 MDF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그 아래 얘를 쓴 겁니다. 여기 텍스트를 쓴 겁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면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면의 면적이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자이죠. 문자 쓰는. 이런 식으로 쓰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치수도 마찬가지고 문자도 마찬가지고 화면을 돌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화면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이번엔 3D 텍스트입니다. 3D 텍스트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문자가 뜹니다. 여기다가 문자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쓰고 자, 플레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면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방향을 맞춥니다. 나머지는 스케일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로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3D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3D 텍스트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다리부터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다리의 폭은 70에 70입니다. 아이고. 70, 70. 푸시 앤 풀. 그다음 높이가 720. 다만 이렇게 속 뒤로 돌립니다. 뒤로. 이렇게 뒤로 돌립니다. 자, 이 두 개의 모서리를 복제합니다. 이렇게 Z방향으로 복제하는데 복제할 높이는 100mm.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런 방향으로 각각 30mm씩 줄어듭니다. 이동하기. 이렇게 30mm. 다시 선택하고 이동하기 30mm.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뾰족한 모습이 되겠죠? 근데 바깥쪽에서 보면 일자고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의 다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렉탱글 1200에 750. 뭔가 잘못 들어갔네. 1200에 750. 네, 이만한 거죠. 자,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복사할 겁니다. 다리를 복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케일입니다. 자, 일단 이동을 시켜보죠. 일단 이동하고 스케일로 그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 클릭하고 -1. 그러면 이렇게 대칭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칭시키고 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하고요. 역시 이동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그 다음 오른 버튼을 누르면 여기 플립 얼롱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플립이 뒤집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레드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뒤집는 걸 말합니다. 그린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즉 그린색 쪽으로 뒤집는 걸 말하고, 블루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는 걸 말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린 다이렉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립 along 그린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100mm짜리죠?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요. 우리가 오픈 세이브는 동일 형식을 불러올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임포트 익스포트는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임포트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뭘 보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 파일 형식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CAD 파일이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스케치업 파일도 임포트 할 수 있고 오토캐드 파일도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JPG하고 PNG요. 자, JPG 파일을 눌러보니까 네, 여기 있네요. 우리가 저장한 파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택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걸로 불러올 거냐 이거죠. 이미지로 불러올 거냐, 텍스처로 불러올 거냐 이겁니다. 텍스처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질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이 나무 책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시트지로 발려져 있죠. 그게 나무 질감이잖아요. 그죠?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 질감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텍스처는 저런 질감 효과를 쓸 때 텍스처를 쓰고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그냥 그림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번엔 텍스처요. 텍스처 쓸 겁니다. 질감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임포트, 그러니까 텍스처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시작점의 위치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작점의 위치와 그 다음에 높이를 놓고 클릭하면 이렇게 질감 효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질감 효과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해봤겠지만 여기서 지정을 하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질감 효과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질감 효과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질감 효과 말고 다른 질감 효과를 넣고 싶을 때 지금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임포트.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 그냥 사각형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선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해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를 따라 그릴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따라 그릴 겁니다. 뭘로 따라 그릴 거냐면 여기 아크로요. 자, 시작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방향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그려보세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지워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얘를 복사할 겁니다. 얘를 이쪽으로 복사할 겁니다. 이동하기.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복제. 자, 그리고 나서 플립 얼롱. 그러면 이렇게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복제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동하기. 그 다음 플립 얼롱.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동해서 갖다 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여기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안쪽으로 봅니다. 이때 푸시 앤 풀로 10mm만 돌출합니다. 10mm만 이렇게요. 10mm만. 아니구나. 30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이제 하나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엔 복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가운데로 복제. 자, 다시 한번 두 개를 선택하고 복제, 로테이트를 할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로테이트 할 위치가 여기에 중간,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트 명령을 쓰고 미드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여기네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요. 그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자, 이때 다시 미드 포인트를 찾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중간이 이렇게 맞춰져요. 각각의 미드 포인트가 맞춰집니다. 0도.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갈 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복제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복제. 그 다음에 일단 하나만 맞춥니다.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만. 그 다음 나머지 하나를 그 다음에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스케일. 그러면 네,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식탁이 완성이 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엔 팔로우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바로 이 아이콘이 팔로우미 아이콘입니다. 팔로우미가 따라오세요 라는 뜻이죠. 네, 따라가면서, 경로를 따라가면서 물체를 만드는 게 팔로우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라인.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하나 그려보시죠. 보시죠. 이 상태에서 서클을 그리는데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충 크기를 맞춰서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모습이 되도록. 자, 그려보시죠. 팔로우미입니다. 자, 먼저 팔로우미 버튼을 누르고 원을 선택한 다음 이렇게 라인을 따라 그려보세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라인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렇게 형상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클릭. 그러면 라인 따라가면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보세요. 원을 클릭하고 마우스로 라인을 이렇게 갖다 대면 알아서 따라와요. 이렇게. 그냥 알아서 따라옵니다. 끝까지 가면 그냥 클릭. 그러면 이렇게
팔로우 미, 따라가는 도형을 만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거꾸로 할 겁니다.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먼저 선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팔로우 미 버튼 누르고 원을 클릭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방법이. 경로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 미 버튼 누르고 원을 클릭하면 돼요. 이게 훨씬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단순히 이렇게 경로를 따라가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요. 서클을 하나 그려봅시다. 원을 조그맣게 그리고 다시 원을 그릴 건데 방향을 맞추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봅니다. 이렇게요. 라인 그리고 절반을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하나 만들어 보시죠. 원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 아래 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 팔로우 미 반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구가 만들어집니다. 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회전하는 도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대충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원을 선택하고 팔로우 미 단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병이 만들어지는 걸, 그러니까 잔이죠. 잔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면서 그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팔로우 미의 역할은 여기저기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전체 길이가 1000에 400이네요. 1000,400.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다시 400. 이레이즈를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기본 뼈대가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이렇게 있는데 다 100m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원래 이 테이프는, 자, 여기 보시면 이 테이프는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거리가 측정이 돼요. 그러나 모서리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 축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 축을 클릭하고도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 홀을 그려야 되잖아요. 원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Z방향으로 자, 얘 왜 또 안 나와? 자, 이렇게 100mm. 그 다음에 선택하고 100mm. 자, 이렇게 100mm씩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100mm를 다 꺼내놔 보시죠. 그 다음에 원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맞추시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홀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시작점 클릭,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요게 이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되겠죠. 자, 시작점 클릭, 더블 클릭. 자, 쉬운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쉬운 걸로, 자, 이렇게 홀을 그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원을 그릴 건데, 자, 서클, 화살표 방향 맞추고, 위치 맞추고, 반지름 30, 그 다음에 경로를 다 선택하고, 네, 팔로우 미죠? 팔로우 미, 그리고 원 클릭.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파일, 임포트. 자, 이번에는요, 이미지로 들어올 겁니다. 이번엔 이미지로 들어올 거예요. 아까는 텍스처, 어떤 오브젝트, 어떤 면의 질감으로 들어왔다면, 이번엔 객체로 들어올 겁니다. 선택하고, 자, 임포트.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방향도 보시죠. 얘는 전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죠. 자, 로테이트로 세워 봅시다. 90도. 자, 이렇게 세워 놓고, 자, 임포트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말 그대로 이미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얘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룹을 푸는 방법은 이거죠. 익스플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익스플로드 해보시죠. 분해하기. 그러면 이렇게 분해하는 순간 텍스처로 바뀌게 됩니다. 딱 맞는, 이미지에 딱 맞는 텍스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중간에 사각형을 그리고 모서리 하나를 선택한 다음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요. 최대한 붙여서 이동합니다. 여기도 이동.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거는 얘와 얘입니다. 이레이즈로 가운데 지우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테이트 0도 90도. 자, 이동하기 가운데다 이렇게요.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다가 맞춰보시면 돼요. 그림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그림이 맞춰졌죠?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불투명해요. 사실 반투명해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투명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여기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페이스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엑스레이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돼버립니다. 뷰 메뉴에 페이스 스타일에 엑스레이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반투명하게 됩니다. 자, 반투명하게 한번 해보시죠. 센터의 위치를 먼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렉탱글로 가볍게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센터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략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서클도 한번 그려볼까요? 센터의 위치가 조금 틀렸네요. 자, 그러면 약간 이동하면 되죠. 네, 잘 안 맞네요. 테이프 툴로 센터를 맞춰 보자고요. 이렇게 대략 한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맞네요. 센터 원을 그리고 역시 반만 그립니다. 이레이즈로 지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서클을 하나 더 그려둡니다. 이렇게요. 원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전구 위에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선을 그려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곡면이죠. 그러니까 아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오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얘기입니다. Number of segment is too large for given angle and radius.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를 그리는데 중간 단계, 즉 세그먼트가 너무 많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아크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 사이드 보이시죠? 이 사이드가 세그먼트입니다. 이게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6개. 그리고 나서 그리면 이렇게 금방 그려집니다. 방금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뜨면 지금처럼 사이드를 줄이고 나서 만드시면 됩니다. 서클 선택하고 팔로우 미 클릭. 그러면 이렇게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가 이제 불편한 거죠. 감출 겁니다.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 하이드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 있는 메뉴냐면 여기 에디트에 보시면 하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메뉴예요. 똑같은 메뉴가 한 번 더 중복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이드 감추다.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다시 언하이드가 있습니다. 언하이드 올, 그럼 다시 이렇게 나타나겠죠.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하이드. 그러면 이렇게 감출 수 있고, 얘네 두 개는 이거 작업하다가 수정되면 안 되니까 선택해서 오른 버튼 눌러서 락, 잠그기죠. 이렇게 잠그면 지워지지도 않고 이동도 안 됩니다.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렉탱글.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라인. 이제 소켓을 그리는 거죠. 다시 라인.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중간만. 그러면 선을 연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분홍색으로 나오는 거? 이거 연장선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라인. 어딘지 모르지만 제가 적당히 각도를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선홍색 선으로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필요 없는 부분들 또 삭제하고. 여기 선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라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네.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에다가 아크를 적용하는 거죠. 아크 적용하고 나서 이런 선들은 정리해 주고요. 자, 다 됐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클릭. 그러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이드 걸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라인을 그려봅시다. 렉탱글. 대략 여기서부터 요 정도. 그 다음 아크 시작. 네, 더블 클릭.
자, 이레이즈로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너무 작은데요? 아크. 이건 또 너무 크고. 네, 대략 이 정도. 그 다음, 서클. 화살표를 눌러서 원의 방향을 맞추시고, 네, 적당히 원의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 팔로우 미 클릭. 그러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지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역시 오른 버튼 눌러서 하이드.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이제 벽 쪽 부분이죠. 이쪽을 할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서클을 그려야 됩니다. 자, 서클 명령어 내리시고 그 다음 화살표 키를 눌러서 원을 하나 그려두시면 되겠고, 역시 이쪽도 반만 그리면 됩니다.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자, 보세요. 잘못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이 잘못 만들어졌죠? 다시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네, 이번엔 이상이 없는 듯 합니다. 네. 자, 필요 없는 부분들 지우고요. 네. 다시 아크. 다시 한번 또 아크. 또 아크. 자, 그러면 다 만들어졌군요.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모양 만들어지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와우. 이렇게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언락하고, 그 다음 전체 언하이드 올, 에디트 메뉴에서 언하이드 올, 그 다음 필요 없는 거 다시 선택해서 하이드, 그 다음에 페이스 스타일을 노멀로 바꿔보면 금방 이렇게 모형이 완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델링 작업하는 거 이렇게 작업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작업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